그리고 있겠지. 저기 일단 저기 책 하기에 앞서서 잠깐 장구를 좀 할게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단어 시험 양이 현저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영어 학원을 다녀보신 분이면 뭐 사실 전 중등부 수업을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그냥 듣는 얘기로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보통 적어도 하루에 50개, 뭐 많으면 100개 이 정도씩 단어 시험을 보는 걸로, 물론 뭐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아는 이제 다른 영어 강사 하는 양반들하고 얘기를 가끔 하니까 들었는데, 지금 오늘 단어가 한 40개쯤 되죠? 50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죠? 4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4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능률복과 단어장이 예외적으로 그 접두어가 많은 단어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제일 많은 단어는 한 40개쯤 될 거고, 통상 20개에서 25개 사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데이 5개를 단어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대충 많이 잡아서 25개씩 5개면 일주일에 125개거든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수업 시간 한 번에 볼 단어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사에는 제가 한 하루에 100개에서 150개 정도 보거든요. 일주일에 2번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여러분들과 한 살 많은 양반들은 그분들은 지금 40개씩 일주일에 10개니까 일주일에 400단어를 보거든요. 근데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단어 어휘력이 영어 공부 나 중학교 때 안 해봤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도 아는데 안 했으면 평생 안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결국은 점수가 나올 거고 영어는 언어니까 단어가 제일 기본이에요. 단어를 모르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 당연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영어를 못해 단어도 많이 몰라 싶으신 분들은 지금은 충분히 잡아요. 왜냐면 이제 옛날 기준이긴 한데 요번 교과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등 필수 단어가요 2,000단어가 채 안 돼요. 1,800단어가밖에 안 돼. 근데 제 기준으로 치면 일주일에 400개 볼 거거든요. 그럼 4주면 끝나요. 물론 한 5주가 걸리겠군요. 5주면 넘치네요. 그럼 한 2달 안에 끝나는 건데 물론 단어를 한 번에 외웠다고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외운 단어 100단어를 외웠어도 그중에 20개 남아있으면 평균이고 30개 넘게 남아있으면 천재예요. 진짜로. 뭐 어제 그제 한 일주일 전에 외운 단어도 비슷할 겁니다.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원래. 근데 그 단어를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면 얼추 다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3바퀴 돌린다고 했을 때 그럼 15주 제 기준으로는 한 넉 달 정도면 내가 중학교 때 단어를 하나도 한자도 단 한 개도 애플도 바나나도 외운 적이 없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외워질 거예요. 반년이면. 그러면 넉 달이면 중등 필수 단어 다 잡거든요. 한 바퀴는 돌아. 그리고 일단 물론 시험을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고 통과하고 이런다는 가정하에 그러고 나면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4개월 후면 지금이 2월이니까 뭐 6월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이 한 3개월 밀렸네? 10달이면 잡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예비고1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단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안 했든 못했든 뭐 몸이 아팠든 하기 싫었든 내가 영어를 중학교 때 나는 영어 원래 중학교 때도 80점도 못 맞아봤는데 60점이었는데 이래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아지겠고 그때 다른 걸 할 여력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금방 잡는다고. 근데 고등 필수 단어라고 보통 교육부에서 말하는 게 4,800단어거든요. 중학교 단어의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고3 수능 시험에서 혹은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단어 정도까지 하려면 5,000개도 모자라요. 한 6, 7천 단어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제가 이제 단어 시험 저는 일주일에 지금 한 번밖에 안 들어옵니다만 여러분 수업을 근데 제가 이제 갈구고 시키는 만큼 만약에 하시면 고3 됐을 때 단어가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갈 때 그때가 단어 공부를 하면 당연히 더 버거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년 때 외워야 될 단어가 중학교 3년 동안 외워야 될 단어랑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걸 2년을 쌓여봐요. 고3 올라갈 땐 답이 없어요. 영어를 놔야 돼요, 그냥. 나는 다른 과목을 존나 잘해서 영어에 몰빵할 수 있다가 아니면 영어를 놔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비고1 때 사실은 제 기준은 그래요.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고등학교 때 가서 덜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행복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앞으로 3년은 나를 좀 덜 사랑해도 되고 나를 좀 덜 행복하게 하셔야 장래 당신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래 나는 뭐 공부 때려치고 그냥 19살 때 딸배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치킨 장사를 해갖고 대박이 나서 내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6개를 갖고 있는 뭐랄까, 치킨가의 큰 손, 들 수 있지. 근데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부를 해서 멀쩡한 대학을 가면 거기에 나와서 취직을 하고, 뭐 시집 장가를 가고 살고, 뭐 이러면 좀 평균적인 삶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단어 시험 양이 절대 안 많아요.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인으로 여러분 학년을 하면 이거의 2배 이상은 시킬 건데 사실은 좀 덜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많지가 않고 요구량이 많지가 않은데 그거 물론 그 선생님들마다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하던 애들도 잡아놓고 갈구고 시키면 해요. 결국은 한 오래 걸리면 반년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2 여러분들보다 1살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일 낮은 반에 있는 친구 중에 일주일에 단어 400개를 보는데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랜덤으로 50단어만 뽑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험 볼 때 한 반 정도 맞아요. 20개에서 25개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이 오늘 수업 있는 날인데 10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럼 저는 통과가 안 된 분들은 그냥 남겨놓고 저랑 같이 짱 박혀 있어요. 여기 강의실에. 그래서 빨리 가는 친구들은 11시에 가고 제일 늦게 가본 친구는 12시 40분에 제가 태워다 드렸어요. 집에. 차가 없을 테니까.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벌써 저랑 한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옛날에는 거의 12시 다 돼서 갔거든요. 요새는 11시면 가요. 그새 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1학년 때 수학이랑 국어는 2, 3등급이 나왔는데 영어는 8등급까지 나와봤대요.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분도 어쨌거나 한 달 붙잡혀서 집에 가고 싶은 걸 집에 못 가고 뭐 특히 갈구지는 않아요. 그냥 앉혀놓지. 그리고 저는 뭐 마누라도 없고 애도 없기 때문에 뭐 집에 고양이만 있으니까 고양이 약 먹여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난 집에 늦게 가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같이 늦게 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누구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는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지금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양보다 적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최소한 하셔야 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은 지금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일단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오긴 합니다만 다음 주에도 이번 지금 오늘 시험 본 거랑 마찬가지로 오늘은 남기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보니까 딱히 공지도 잘 안 된 것 같고 서로가 얼레벌레 하는 느낌이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숙제도 단어도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숙제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이든 단어 시험이 통과가 안 되신 분이든 어, 저녁 때 수업이 있나요? 이거 끝나고 몇 시에요? 6시 반? 어차피 시간표를 보면 되는데 몇 시에요? 맨날 다니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이씨 안 울려 왜? 으아! 아니 빨리 말해봐. 수업 몇 시냐 다음에 이거 끝나고 수업 몇 시야? 7시 20분 시간 맞네. A3는 다음 수업이 몇 시에요? 5시 40분이요? 6시 반? 그럼 밥은 얘기해야 될 텐데. 수학이에요? 그거? 영어? 그럼 영어하고 그거도 있겠네? 그럼 어떡하지? 아, 수업 끝나고 남겨버리면 밥을 굶기는 건데. 아, 밥을 굶길까? 기임도 적인가? 그쵸,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 그럼 어떡하죠? 남기기가 애매하네. 10시 후에 남겨버릴까? 음, 국어, 영어예요? 영어, 국어예요? 영어, 국어 순서예요? 그럼 뭐 둘 중 하나를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A2반 같은 분들은 시간이 많네요. 7시에 수업이면 뭐 한 1시간 해도 밥 먹을 시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3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답 시간을 포기하고 숙제를 하고 단어를 제시를 보고 수업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뭐 10시에 끝나고 제가 수민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수민쌤 맞죠? 국어쌤 맞나요? 맞죠? 수민쌤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끝나고 교무실로 데리고 내려와 주세요 할게요. 누구 명단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서 어, 나도 이렇게 가학적인 변태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놀아버리면 계속 놀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강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고등학생을 가서 안단 말이에요.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2학년 때 공부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1학년 때 내신이 깔려버린 친구가 2학년 때부터 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상승곡선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고. 왜냐면 난 남들보다 밑에 있는데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나보다 공부 효율이 좋아요. 내가 3시간 공부할 때 얘는 2시간 만에 끝나거든. 근데 평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같은 성취를 하려면 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주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성적이 좋은 친구보다 공부를 덜 해요. 효율이 나쁜데 공부량도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안 올라가요. 쉽게 계속 이렇게 있거나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기 수월한 방법은 지금 공부해 놓는 거예요. 지금 해놓고 기반을 좀 싹 쌓아놓고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학교 입학하고 수업 듣고 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는 수업을 들을 때 버겁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은 뭐 알바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제가 들어오는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합시다. 일단 단어 시험은 커트라인은 그냥 10% 드릴 거예요. 10%에서 소수점은 반올림, 올림해서 추가. 그러니까 뭐 39단어면 오늘처럼 38개면 3.8이니까 10%면 4개. 이렇게. 그래서 상황 봐서 뭐 하나 정도는 더 드리든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아니 사실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40개, 50개 단어를 안 외워 갖고 오는 게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제가 많이 시켜봤어요. 저는 단어 외우는데 오래 걸려요 하는 분들. 그래서 12시 반까지 남았던 분이 계신 거예요. 2학년 이제 예비고2 중에. 그러니까 근데 걔는 하루에 외워야 될 때가 200개니까 그랬다고 쳐도 200개 걸리는 애가 3시간이 걸리면 걔도 100개 하면 1시간 반이면 끝날 거고 50개면 1시간이 안 걸려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 수준은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가 제 지론이라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이 책이 아니구나. 그래서 까먹으니까 미리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만요. 오늘 방금 A2가 31에서 32였고 A3가 30하고 31이었으니까 그럼 월요일 날 33에서 35를 보시면 되겠네요. 월요일 날 3개 보는 거 맞죠? 2개요? 그냥 2개 맨날? 2개요? 일주일에 100개가 안 된다고? 아, 오케이. 그럼 33, 34 하시고 여기도 월요일 날 32, 33 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여긴 35, 36 하고 여기는 34, 35 이렇게 여기는 왜 2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월요일에 2개고 수요일에 3개를 보는 게 맞겠네요. 어쨌거나 진도가 맞으려면 35, 6, 7을 합시다. 이렇게 A2는 이래야 맞죠? 5개씩 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34, 35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됐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3개 보는 분들은 수요일날 2개 보고 월요일에 2개 보신 분들은 수요일에 3개 보고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분위기 존나 쌓여졌다. 야! 책 이어서 봅시다. 한 80쪽쯤 되나요? 대충 84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21번 안 하고 넘어갔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요 밑줄 문제는요. 통상 제일 쉽게 말하면 이 글의 핵심 혹은 핵심 어구 찾기예요. 다시 말해서 키워드라고 하죠. 소재 찾기랑도 비슷하고요. 이제 여기서처럼 명사구 짧게 주는 경우라면 소재 찾기에 가까워요. 근데 조금 긴 경우에는요. 사실상 거의 주제문에 가깝거든요. 더더군다나 밑줄이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으면 문장 혹은 절이라면 주제문에 가까운 절이 나올 거고요. 혹은 밑줄 쳐진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일부의 명사구라면 이 주제문에 들어간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얘는
주제 찾기 유형을 살짝 틀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문제 출제의 속성이 31번, 2번, 3번, 4번에 있는 빈칸 추론 문제, 통상 학생들이 뭐 어렵다라고 많이 제끼는데 왜 제끼는지 모르겠을 빈칸 추론 문제하고 출제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표현이 내가 알아먹을 만한 표현이면 읽는 것도 괜찮아요. 이 표현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보고 이런 의미인가 하는 게 괜찮은데, 예를 들어 이 밑줄 친 부분은 이 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 할까요? 그냥 내가 운동선수라고 쳐봐요. 농구선수, 축구선수예요. 근데 이런 운동을 할 때 운동선수 중에 되게 시야가 넓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되게 구석까지 잘 보는 사람들. 그럴 때부터 너 눈 좋다라고 말하면 이 눈 좋다는 시력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눈이 예쁘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시야가 넓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 어려운 걸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문제 출제 방식이. 그러니까 이 맥락에 맞는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를 맞춰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다소 은유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혹은 요 밑줄 친 부분이 속담이나 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무슨 의미죠? 매사에 신중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글을 읽다가 이 지문의 내용이 쭉 나온 내용이요. 사람이 신중한 경우와 서두르고 급한 경우를 대비시키면서 급하면 이렇게 망하게 돼요 하고 다음 문장에서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넙시다 라고 하고 글이 끝나요. 그때는 어떤 의미예요? 그럼 선택지에 이런 선택지가 분명히 있어요. 선택지 중에 돌다리가 튼튼한지를 꼭 망치로 때려보는 게 중요하다. 건설을 튼튼하게 하자. 뭐 이딴 말이 나와요. 밑줄 쳐진 말의 단어 자체를 가지고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적혀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하나 나와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격언이나 속담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이거 그냥 빈칸 추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표현이 있을 때 그 단어의 의미에 매몰되면 함정 선택지에 되게 쉽게 낚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표현들 선택지 하나하나를 넣어보시는 게 오히려 이 글을 내가 이해했을 때 정답을 맞추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풀이 방식은 보통 비슷해요. 맨 마지막 줄에 밑줄이 있는 경우는 얘는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요. 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내가 감이 올 거거든. 그 감에 맞춰서 여기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넣어보시면 돼요. 근데 앞문장에 있는 빈칸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밑줄 친 함축 의미 21번 문제건 31, 2, 3, 4 빈칸 추론 문제건. 왜냐면 주제를 앞에다가 박아놓고 근데 주제를 뭔 말인지 모를 말로 적어놓거나 주제문을 비워놓고 이하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의 요지나 주제를 맞춰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건 빈칸 추론 문제나 얘는 다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문제 유형별로 이렇게 풉시다 저렇게 풉시다라는 얘기도 잠깐씩 할 건데 뭐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 그렇게 열심히 강조는 안 할 거지만 가이드는 할 건데 이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다 읽는 유형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이거든요. 시간을 절약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읽는 게 맞아요. 읽어보고 읽을 때 쉬운 문제 유형이라면 앞쪽 빈칸이 혹은 앞쪽 밑줄이 있으면 여기에 주제문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랑 비스무리한 말 찾아도 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이게 없는 경우라면 여기에 나온 디테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추론을 해서 맞춰야 돼요. 그래서 뭐 빈칸 추론,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여기처럼 뒷부분에 있으면 결론부예요. 앞부분에 주제문이 한번 나오고 수미쌍관이라고 하죠. 양괄식이라고도 하고 주제문 한 번, 주제문 한 번 이러면 쉬운 패턴이고 주제문이 앞쪽에는 없고 뒤에만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쭉 읽어가야죠. 읽어가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차곡차곡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 쟁이면서 가야 돼요. 정리를 해가면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1번 The soil of a farm is forced to be perfect environment. 같이 볼게요. soil 뭔 말이죠? 토양이죠.
그러면 토양이나 흙이에요. farm, field. farm 농장이고요. field는 밭이죠. 그럼 뭐 농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농지 혹은 농경지. 농지의 토양은 be forced to 부정사는 be allowed to 부정사랑 거의 비스무리한 뜻이에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 형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어,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이 5형식 문장이에요. 얘가 목적격 구어입니다, 원래. 이건 보통 목적어에게 요거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강제 강요하다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강제하다, 강요하다. 이게 수동태로 변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뺄 거죠. 얘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BPP가 되고 이건 통상 by 플러스 행위자가 돼서 맨 뒤에 가거나 안 써버리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나문에는 얘밖에 없네요. 투부정사는 그냥 내려와서 뒤에 달아주면 돼요. 이 형태가 주어 be forced 투부정사입니다. 해석은 주어는 투부정사 하도록 강제 당하다, 강요받다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allow라는 동사도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까지 투부정사 하도록 하다. be allowed to 상대적으로 많이 보셨죠?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의 수동태 be advis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도록 조언받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봅시다. 농지의 토양이라는 애는 강요받는 거예요. 뭐 하도록? 투부정사 하도록. be the perfect environment. 최선의 완벽한 환경이 되도록 강요받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지가 내가 농사를 짓기에 안 좋은 환경, 소위 말해 척박한 토양이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 농경지란 최고의 환경이어야 돼요. for 목적을 나타내죠. 뭐뭐 하기 위해서. monoculture growth. 뭐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mono라는 접두어는 숫자로 치면 얘는 숫자 1이에요. 1. 숫자 1. single하고 같은 말이에요. 싱글. 1. 단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culture.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에 culture이 이미 들어가요. 농사, 농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farm 말고 A로 시작하는데 컬처로 끝나요. A 땡 걸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G? agriculture?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처음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얘가 기르다라는 뜻이에요. culture이라는 말이 기르다. 그래서 그럼 아예 정식으로 씁시다. agriculture. 얘가 농업이거든요. agri는 무슨 말이냐면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단어장이 능률 극하 어원편이잖아요. 그게 원래 어근이라고도 하고 어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요런 애들을 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뭐 나는 단어 시험 통과하기 별로 무리가 없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아마 책에 써 있어요. 뭐 접두사 프리, 미리, 이전에, 사전에 혹은 프로 변화형 혹은 PR이라고도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머리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나중에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때려 맞추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좋다는 뜻이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여력이 없다 하시면 안 해도 돼요. 그거 단어 전부 외우다 보면 그냥 나중에 감이 생겨요. 이게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요. 그래서 monoculture 하나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얘는 단일 재배라고 하죠. 단일 작물 재배. 뜻 안 쓰셔도 될걸요? 이런 단어는 아마 아래 별표에 있을 거예요. 단일 작물 경작. 시작하자마자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눈 떠요, 이 새끼야. 이 불쌍한 자세로 주무시고 있어서 안 깨우고 싶긴 한데,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 당부 드리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딱히 말 안 했는데, 보통 이제 앉자마자 이렇게 잘 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시는 분이거나 이렇게 계시는 분이거나 그건 좀 지양해 주세요.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건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는 건 좀 언짢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니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에. 그러고 눈만 감으면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건 잘라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언짢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불편하게 앉아주세요. 잠자기 좋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잘 깨우지 않는 유형의 학생은 이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생의 표정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 이렇게 삼배간이 되어서 흰자위를 많이 보이면, 그건 제가 그 새끼라. 그런 분을 졸게 만드는 건 나 새끼의 잘못이에요. 그쵸? 이 새끼가 수업을 엿같이 하니까 졸린 거잖아요. 내 탓입니다. 왜냐면, 얘는 이러고 있다는 건 안 졸려고 버티는 거니까, 그런 분이 보이면 이제 제가 안쓰러워하면서 반성을 할 테고, 근데 이제 이러고 계시면 좀 제가 언짢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불편하게 앉아 계셔 주세요. 갑시다. 2번. This is achieved by adding nutrients in the form of fertilizer. 까지 보면 주어 동사까지 읽고 전치사 by 앞에서 끊으면 되겠네요. 이것은 달성됩니다. achieve는 수행하다, 달성하다니까. BPP 수동태가 동사네요. by ing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 아시죠? 뭔 뜻이에요? by ing는 함으로써라고 통상 해석하죠. 수단을 나타내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요. 그래서 through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달성돼요. adding nutrients, 영양분을 추가함으로써. in the form of는 그냥 직역해도 괜찮은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덩어리로 이렇게 읽어주세요. 무엇의 형태로. 뭐라는 형태로? fertilizer.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단어예요. fertile.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비옥한이죠. 얘는 형용사. 비옥한. 여기에다가 is를 더했어요. is가 붙으면 무슨 뜻이 돼요? 일단 품사로 뭐가 돼요? 동사요. 그쵸? 얘를 붙이면 동사가 되죠. 해석은 뭐뭐 화하다가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er 혹은 r 붙었네요. 이건 뭐뭐 하는 것 내지는 사람이죠. 그러면 비옥화하는 것이니까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해서 얘는 비료죠. 의미가. 그럼 이제 비료와 얘랑 얘의 형태예요. 요것과 요거의 형태로. 그럼 비료와 물이라는 형태로 뭘 추가한대요? adding nutrients, 영양분을 땅에 추가하는 거래요. 그리고 물을 땅에다가 추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업 용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irrigation,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라는 건 물대기예요. 물을 대는 것. 그래서 뭐 아시는 말이면 다행이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강이 이렇게 있고요. 바다든 강이든 내가 농사를 여기서 짓고 있어요. 밭에. 근데 특히 논농사는 모는 항상 벼는 물에 젖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논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살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잠겨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물기를 내서 물을 여기에 잠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요걸 irrigation이라고 해요.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땅에다가 영양분을 더해요. 비료와 물의 형태로. 그럼 물은 뭐가 필요해? 관계가 필요하겠네. way of irrigation. 그럼 관계라는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시작하는 괄호를 막기가 애매하니까 짧게 막아버립시다. 이렇게 nutrient에서 그냥 막았어요. 그리고 during the last 50 years 시간 부사꾸네요. 지난 50년 동안 engineers and crop scientists engineer에서 engineering은 공학 혹은 기술 둘 다로 다 쓰여요. 그래서 engineer는 기술자라고 해도 되고요. 공학자라고 해도 돼요. engineer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공학이라는 말도 되고 기술이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학자와 crop scientist, crop은 작물이죠. 농작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면 농생과학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농대라고 하죠. 옛날 말로. 농업,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겠네. 이 사람들은 help farmers, 도왔어요. 농부들을 뭐가 되도록, 어떻게 하도록? become more efficient. 그럼 얘는 help는 준 사역동사라고 하더라. 배웠죠?
그래서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준사역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는 원형이 오거나 투부정사가 오거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to become이라고 하나, become이라고 하나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걸 돕다예요. 그럼 농부가 되는 걸 도와요.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전체사 앞에서 끊읍시다. much more efficient.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훨씬이란 표현이죠. 훨씬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하는데 efficient at 여기서 at은 어디 어디에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전체사에. 그럼 여기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supplying exactly the right amount of both.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exactly는 정확히죠. right amount는 올바른 양이야. 정확히 딱 적정량이 되겠네. 무엇의 적정량? both요. 둘 다의 적정량을 공급하는데 효율성을 높여줍니다예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말을 좀 쉽게 해봅시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공급하게 해준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농부가 잘 공급하게 해주는데 두 가지는 뭐예요? 그렇죠. 물과 비료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어온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작물을 하나 재배하려면 땅이 어때야 돼요? 아주 좋은 환경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비옥한 토양이어야 농작물이 잘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땅에다가 영양분을 첨가합니다. 더해줘요. 비료도 넣고 물도 넣어서 물을 대려면 관계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냈대요. 대충 짧게 무식하게 말하면 농사에는 비옥한 토양이 필요해요. 비옥한 토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비료와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이걸 잘할 수 있게 연구해 주었어요. 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갔다 합시다.
8분? 잘 자는데 50분까지만 재울까요? 근데 잘 자네. 안 깨네. 내가 다 죽였다. 현대살인마. 몇 명을 죽인 거야? 저 사람이었어. 2명 구원했다. 카메라 카드가 이건 지름이나 그다음에 어디서 이거 좀 짜. 둘다 무난한데 전공도 맞긴 하지. 동작 재학생 연지 동작이 그래도 나름 일장일단 있는지 방법은 인원이 적어서 뭐냐 때 1등급은 안 챙냐? 영어 1등은 형 때리 개꺼고 이거 해야지 이거 잘하잖아. 작년에는 이거지 올해 열심히 하네 그래도 작년에는 사실
한 사람 미래 들어가서 사람이 조지서 지금 요즘 잘해요. 네. 정말 사기로 가고 단독으로 가고 이런 그래서 지들도 정신들 살면서 좀 다른데 친구들이 대학 평도 끝이 안 떠오르지. 독일 등으로 유일 등으로 다 같이가 않아요. 다 써보세요. 주변 많이 있거든요. 저도 태원고 보낸다고 이사 가고 저기 대원고 보낸다고 이사 가고 장난하는데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거기다냐 경희대학교 보낸다는데 얘들이 이동대학교 있으면 이걸 못해도 서성하는 거지. 이동대로 사실은 거기서 이동해야 되거든. 간혹 있어 진짜로 현명한 없는 데이 이사 오는 거. 했어. 자, 하듯이. 자, 봅시다, 우리. 일어나 보세요. 4번 봅시다. World usage of fertilizer has tripled까지 볼게요. sense가 전치사니까 요 앞에서 한번 끊고 그럼 world usage는 사용 혹은 활용이죠. 여기선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계적인 사용량이에요. 무엇에? fertilizer 아까 보신 비료가 되겠네요. 비료의 전 세계적인 사용량은 has tripled 누가 봐도 3배죠. 그럼 얘는 뭐 문법적인 얘기면 살짝 말로만 하고 지나갈게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이죠. 그래서 since 같은 애들이 표현이 쓰이면 항상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 동네에서 문형미림처럼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내는 분들이 문법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since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구간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과거 시제 혹은 현재 시제를 써버리면 틀린 문장이 돼요. 뭐 어쨌건 내신도 아니고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1969년 이래로 3배째 증가해오고 있대요. 전 세계적인 비료의 사용량. And the global capacity for irrigation. 얘가 현재 완료 마찬가지로 동사니까 요 앞에까지가 주어겠네요. 그리고 capacity, 역량, 능력. 원래 의미는 뭐냐면 수용 능력이에요. 수용량이에요. 수용량. 용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보조 배터리 같은 데 보면 뭐 오래 썼으면 글자가 지워지겠지만 그 새 거 같은 경우는 좀 영어로 뭐가 많이 써 있어요. 스펙이. 그래서 뭐 입력 전압, 인풋 내가 여기서 빼내는 뭐 전압이나 전류, 인풋, 아웃풋 이런 거 써 있고요. 보조 배터리 보면 이 표현이 있을 거예요. capacity. 이게 용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뭐 5000mAh, 1000mAh 이딴 게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전 세계적인 수용 능력 혹은 역량이에요. irrigation. 그럼 물, 대는 것, 관계에 대한 역량이 거의 2배로 증가했대요. 그럼 1969년 이후로 현재까지 비료 사용량이 많이 늘었구나.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비료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물을 댈 수 있는 능력이니까 뭐 이건 공업 역량 같은 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그런 능력이 2배로 늘었구나. 라는 얘기예요.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s more than ever.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땀, 세미컬런이라고 하죠. 얘가 하는 역할은 한번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네요. 여기 얘 뭐 영어로 이름은 쓰지 말까? 그냥 한 번만 쓸게요. 세미컬런이라고 하고요. 땀처럼 생기네.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접속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요. 접속사 대용이에요. 그러니까 절과 절을 이을 때는 반드시 그 두 절 사이에 혹은 앞에 혹은 뒤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대신 써요. 근데 어떤 접속사를 대신해요? 모든 접속사요. 상관없어요. 앞뒤 내용에 그냥 관련만 있으면 써요. 그래서 통상 그냥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뜻이 모든 접속사이기 때문에 뜻이 없는 놈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앞에 문장, 뒤에 문장 해석한 다음에 적당한 접속사로 버무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땡땡 있죠? 땡땡이. 얘는 컬런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요 앞에는 일반적인 내용, 이 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 진술의 대표적인 건 사례입니다. 사례. 조금 더 풀어 설명하거나 아니면 사례를 들거나.
그래서 요 땡땡은 보통 제목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제목 땡땡. 땡땡 뒤에 쓰는 걸 통상 부제라고 해요. 제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 그리고 해서 뭐 제가 이제 뭐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네,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졸업 논문을 쓰는 학과가 있어요. 이렇게 뭐 공대는 보통 뭔가를 만들고요. 음악이나 미술은 뭐 졸업 연주회나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저 같은 문돌이들은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썼던 제목이 뭐냐면 이딴 식으로 썼어요. 아이고,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대하여 뭐 일단 쓰고 이렇게 쓰고 이게 일단 제목이고 땡땡 치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죠? 이 여성 결혼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을 쓸 거야. 근데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어떤 내용,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들어가면 돼요. 이건 우리말이나 영어나 공통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정의하고 땡땡 하죠. 그럼 어떤 용어의 정의가 요 이하 구체적인 표현이야. 요런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구조점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전 세계에 물을 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고세 죽였네요. 내가 사람 하나를 두 배로 늘었대요. We are feeding and watering our fields. 우리는 먹이고 watering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water 얘가 water 동사로 쓰이면 물 주다예요. 그래서 화분이나 뭐 식물 같은 데에 물 주다. 우리는 먹이고 있고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Our fields 우리의 뭐라고 하죠? 농경지에다가 more than ever ever은 여기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도의 의미예요. 통상 ever는 항상 강조하는 역할로만 쓰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긍정문이거든요. 긍정문에서 ever 혹은 at all 나오면 해석 그냥 안 해버려도 돼요. 그냥 then ever 안 보이는 척해도 의미에 우리가 해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물을 주고 있어요. 농경지에 더 많이 주고 있어요. then ever 그 어느 때보다 뭐 꼭 필요해. 있으면 알면 좋지만 모르면 말아버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ever이나 at all 혹은 여러분들 동사를 강조하는 동사 앞에 붙는 두 동사 배웠죠? 몰라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나오면 얘기합시다. 그런 애들은 우리말로 간접으로 1대1 대응되는 우리말로 이 단어로 바꾸면 돼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참고하면 이렇게 나중에 네이버에 이렇게 ever를 쳐봐요. 언제 생각나면 네이버 치면 이렇게 아마 네이버 사전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뜻이 존나 많아요. 엄청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우리말로 상황에 따라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를 무난하게 바꿀 만한 표현이 없다는 말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문맥에 맞춰서 표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기 애매하면 빼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정문이 나면 결코 절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지만 긍정문일 때는 그냥 그렇다. 강조어구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and our crops are loving it. 그리고 우리의 작물들은 are loving it. 뭐죠? 맥도날드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이거 같은데. I'm loving it인 것 같긴 한데. 그렇군요. 맥도날드 광고 보면 이렇게 빠라빠빠빠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M 뜨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웃는 것 같네요. 사람인가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아무튼 우리의 작물들이 뭐예요? 그걸 매우 좋아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se luxurious conditions have also excited. 그래서 현재 완료의 동사덩어리니까 이 앞에서 한번 끊으면 되겠죠. 이러한 luxurious 아주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이런 말이죠. 럭셔리는 사치품이란 말도 되고 호화한 호화스러운 물건 혹은 통상 형용사로 luxurious 하면 호화로운이에요. 이런 호화로운 컨디션은 무슨 말이에요?
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무슨 뜻이에요? 그쵸. 상태예요. 얘는 한 세 가지 의미로 기억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워낙 많이 쓰이는 단어라 상태, 조건, 환경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환경하고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건 보통 environment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setting이에요. 복수니까 여기도 s를 붙입시다. setting. 세팅도 환경이라고 해석하시면 괜찮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호화로운 환경, 호화로운 조건은 excited가 동사면 흥미롭게 하다예요. exciting, excited 아시죠? 그럼 I'm very excited. 뭐예요? 난 굉장히 흥분했어?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이잖아요. excited는 뭐냐면 흥분시키다 라는 건데 관심을 끌고 즐거움을 유발해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시키다. 뭐랄까요? 뭐라 그랬죠? 헤헤, 죄송합니다. 뭐 단어를 말하려는데 까먹었어요. 말해야지 하다 까먹었네. 알코올성 치매인가? 그러면 얘네들은 주목시켰다라고 해석해 봅시다. 뭐를? 집중, 관심을. 집중을 주목시켰대요. 이러한 호화로운 조건들이 of 누구누구의 관심이냐? certain agricultural undesirables 특정한 agricultural 아까 agriculture 농업이었어요. 농업적 혹은 농업의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undesirable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아는 말 아니에요? desirable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잘라갑시다. 어는 반대말이죠. 항이에요. desirable에서 desire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열망하다예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원하다입니다. want보다 조금 많이 원하는 게 desire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able을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desirable, 열망하는 해도 괜찮은데 뭔가를 되게 열망한다라는 건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통상 바람직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니 형용사인데 s 붙은 거 봤어요? 명사랑 동사에다 붙이는 게 s인데 조금 다소 특이한 형태라고 보셔도 되고 뭐 예외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원칙은 있어요. 형용사에다가 s를 붙이면 복수 명사가 돼요. 그래서 뭐뭐한 것들,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딴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 의미만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특정한 농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게 뭔 말일까? 읽어보고 나서 의미를 살짝 수정해 볼게요. Because farm fields are loaded with nutrients and water. Because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하죠.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있으면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끝나는 지점에서. 그래서 because에서 시작한 덩어리는 them, 콤마까지네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요. farm fields are loaded with 주어 동사인데 이만큼이 동사 구고요. 이 표현은 그냥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편한 게 아니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1학년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be loaded 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건 be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치면 be filled with예요. 혹은 뭐 공간이 애매하네. be filled with, be packed with 같은 말이에요. 그럼 be filled with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죠? 뭐뭐로 그렇죠. 가득 차다. be full of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loaded with라는 표현이 뭐뭐가 가득한, 뭐뭐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이 loaded라는 과거 분사가 많은이에요. 많은. 이게 가득한. 그래서 우리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건 일상 뭐 회화에서도 꽤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원래 load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게임이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뭐 로딩이라는 표현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그걸 로딩이라고 하잖아. 그게 원래 load는 싣다라는 뜻이에요. 짐을 실른다 할 때.
근데 loading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싣고 있다 정도에서 나온 표현이래요. 그래서 load는 원래 짐 따위를 싣다 혹은 짐, 부하라는 말도 돼요. 부하가 걸린다 할 때 부하. 그럼 가봅시다. 농경지는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니까 이걸로. nutrients, 영양분과 water, 물로 가득 차 있어요. relative to는 얘를 그냥 덩어리로 전치사 취급해 주시면 돼요. 어디 어디에 비해 혹은 상대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은 조금 쉬운 표현은 comparing입니다. comparing 내지는 compared to 다 같은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omparing, compared to, relative to. 그럼 이제 영양분과 물이 가득해요. 어디에 비해서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글 썼나요? 네, 쓰세요. comparing, compared to. 상대적으로 natural land that surrounds them. 자연적인 땅이네요. 주격관계 대명사겠죠? surround 동사처럼 생겼으니까. 그럼 land를 수식해요. 그것들을 surround는 둘러싸다, 에워싸다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인 땅들에 비해서 영양분도 물도 가득하대요. 그쵸? 왜? 내가 농사지을 땅이 이만큼 있으면 내 논에다가는 내가 열심히 비료도 주고 물도 채워놓고 하니까 식물이 자라기 되게 좋은 땅이 돼요. 어디에 비하면 내 논 뒤에 이렇게 산이 있다고 쳐봐요. 이 산이나 이 이외의 들판에 비하면 내 논은 되게 자라기, 식물이 자라기 되게 좋은 땅이 되죠. 그러니 이 논 주위에 있는 자연적인 토지에 비하면 뭐가 많아요? 영양분도 물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기 때문에 they are desired. 얘네들은 열망됩니다. 라고 직역합시다. desire 아까 열망하다였어요. 얘네들은 열망돼요. as는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첫 시간에 이렇게 as 뜻 정리하면서 전치사로 쓰이면 90% 정도가 뭐뭐로서예요. 열망돼요. 뭐뭐로 혹은 뭐뭐라고라고도 아마 적어드렸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열망받습니다. 추앙받아요. 무엇이라고? luxury, real estate. 이 단어를 알면 어휘력이 좋으신 분이고 어차피 이 단어를 꼭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 푸는데 지장이 별로 없다 그랬어요.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무방하다. 잘한다. real estate는 부동산이란 뜻이에요. 땅, 토지, 건물 뭐 이런 걸 말하죠. 부동산, 땅이나 건물. 그럼 얘네들은 럭셔리한 부동산이라고 열망받아요. 나도 갖고 싶다 부동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나도 갖고 싶다 부동산. 나만 없다 부동산. 뭐 아무튼 이렇게 저 땅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추앙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Every random weed in the area. weed는요. 통상 풀인데요. 잡풀에 가까워요. 그렇죠. 잡초예요. 잡초. 풀 혹은 잡풀. 잡초. 그리고 뭐 얘가 흔치는 않지만 간혹은 지문에서 나오니까 대마초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건 약간 수거나 은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합법인 대마초. 유럽에선 거의 합법이래요. 호주도 합법이고. 네,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보통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친해지면 이상한 개인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이렇게 뽕 맞은 마약 환자가 약간 이런 연기.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진짜로 해본 적 없냐 이러고. 없습니다. 마약은 안 해봤어요. 몸에 좋은 건 잘 안 먹고 몸에 나쁜 걸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약은 안 해봤어요. 아무튼 봅시다. 모든 랜덤한 잡풀, 임의적인 잡풀, 어디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잡초들에 의해서 저 땅 되게 좋아 보인다 라고 추앙받는데요. 무엇으로서? 럭셔리한 부동산으로서. 그러니까 럭셔리한 부동산이란 말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몰라도 알아도 딱히 쓸모도 없어요. 그럼 흐름을 이제 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 농사를 지으려면 농경지가 토양이 비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도 되고 비료도 돼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읽으신
쉬고 나서 본 4번, 5번 문장은 1969년 이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연구가 되어서 우리는 그 전 어느 때보다 땅을 비옥하게 비료도 많이 넣고 물도 잘 대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물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좀 어벙하게 해놨던 거 이어봅시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잘 먹여놓고 있으니까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불행히도 이러한 럭셔리한 조건들, 럭셔리하다는 건 뭐예요? 일반 땅에 비해 영양분도 많고 물도 잘 공급되고 있는 좋은 땅인 거지. 뭐 서울로 치면 강남의 건물 같은 느낌인 거야. 강남에 뭐 이렇게 한 100억짜리 아파트 뭐 이런 느낌. 이런 조건은 누구의 주목을 끌고 있어요? 농업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농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의 주목을 끌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은 되게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열망받는 거야. 아, 나도 살고 싶다.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인 것처럼. 얘네들은 이 땅은 열망받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럭셔리한 강남 아파트라고. 누구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잡초들에 의해서.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내가 영양분을 잘 공급해 놓은 비옥한 토양에는 내가 심은 묘는 뭐야? 벼나 보리나 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도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똑같이 식물이니까. 그러니 지역에 있는 다른 잡풀들에 의해서 열망받는다. 다시 말해 잡풀들도 거기서 잘 자라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봤던 불행하게도 이 조건은 특정한 농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말은 agricultural undesirable 이라는 건 농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놈들이란 잡초를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만들어 놨더니 잡풀들도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예를 럭셔리 리얼 에스테이트는 뭐 강남 100억짜리 아파트라고 했지만 이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답을 맞춰봅시다. 이 땅은 많은 잡풀들에 의해서 땡땡땡이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사고 열망을 받고 있어요. 그럼 땡땡땡으로서예요. 1번 A farm, 물론 답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A farm, 농장이에요. Where a scientist's aid is highly required. 과학자의 aid는 help 같은 뜻이에요. 도움, 원조, 구호 이런 뜻이에요. 과학자의 도움이 highly, 아까 보셨죠? very예요. 매우 요구되는 농장으로서 열망받는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통상. 그쵸? 부족한 거예요. 죽어라. 2번, a field abundant with necessities. 무엇이라고 열망받아요? field. 뭐라고 했지? 풍성한, 필드가 뭐죠? 농경지. 죄송합니다. abundant with는 이만큼 덩어리로 묶으면 무엇이 풍부한, 풍성한이에요. 그럼 뭐가 풍성한? necessities 복수형인데 그냥 단수형을 써놓을게요. 그리고 necessity 얘는 필수품입니다.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럼 for plants랑 이을게요. 식물들을 위한 필수품이 아주 풍성한 곳이야. 저기 가면 나도 잘 클 수 있대. 저기 되게 좋대. 하는 공간으로서 그런 농경지로서 추앙받고 부러움을 사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굳이 요 밑줄 친 의미에 너무 그렇게 목을 매시지 않아도 돼요. 보통 이제 제가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풀려보면 이 짓을 많이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게 그러면 오히려 낚이기 쉽다 그랬어요. 그냥 안 보이는 척 하세요. 뭔 의미인지 딱 내가 알아. 뭐 우연찮게 내가 아는 숫단이 나왔어.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안 보이는 척 해버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리까리 할 땐. 그리고 23번을 가봅시다. 1번. We often try to make cuts in our challenges. 일단 한 요 정도 끊어볼까요? 전치사 앞에서. We often try 투부정사. try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아시는 표현이죠. 뭐 중학교 때 시험에 오지게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애써요. 뭐 하려고? make cut. cut는 자르고 줄이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make cut는 감축하다, 줄이다, 단축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감축, 단축하다. 어쨌건 줄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고요. In our challenges, challenge는 통상 여러분 도전이란 뜻으로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영어 지문에서 challenge가 나오면 도전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좀 빙고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상을 해서 기억해 봅시다. 도전은 쉬워요, 어려워요? 존나 쉬운 걸 하면서 그쵸? 숟가락으로 국 떠먹으면서 도전하진 않아요. 하다못해 내가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면서 도전 이래야지. 그죠? 그래서 도전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 난관, 혹은 문제. 이제는 뭐 문제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바꾸면 difficulty 아니면 hardship. 어려움이란 뜻이에요. hard가 어려운이죠. 뒤에 12 붙은 명사가 돼요. 어려움, 난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odds 정도? 이걸 써놓읍시다. 얘가 좀 더 많이 나오니까 adversity. 얘는 사실 역경이라는 말로 보통 많이 번역해요. 근데 뭐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그게 그거죠. 그래서 challenge가 보이면 어려운 거구나, 힘든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얘 명사형, 죄송합니다. 형용사형, 분사죠. 엄밀히는 challenging 하면 현재 분사니까 어려운, 힘든 이라고 해석하시면 꽤 해석이 수월할 거예요. 가봅시다. 우리의 그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단축하고자 한대요. and take. 여기는 병렬 구조에서 앞에 겹치는 놈 생략한 겁니다. try to take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자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try의 첫 번째 목적어였으면 얘는 두 번째 목적어가 되겠네. take the easy route. route는 경로죠. 더 쉬운 경로를 취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혹은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뭔가를 단축하고 싶어 해. 그리고 쉬운 길을 찾고자 해.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통상 cut이라는 말이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냐면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A에서 B로 갈 때 길이 이렇게 나 있을 때 내가 길을 이렇게 빵 뚫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지름길이죠. 짧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상 shortcut이라고 합니다. 지름길을 영어로. 그런 의미의 cut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When taking the quick exit 이렇게 할 때에네요. When taking은 접속사가 남아있는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든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다 라고 해석을 하시든 똑같은 의미예요. 부사절에서 대명사 주어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 가능하고 수시로 생략합니다. 그럼 이제 when taking, take는 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빠른 출구. 여기서 출구는 뭘까? 내가 도전을 하고 있거나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이 상황을 벗어날 탈출구가 되겠죠. 이 힘듦을 빨리 벗어날 빠른 탈출구, 다시 말해 지름길하고 같은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표현으로 치면 cut 하고요. easy route 하고 다 같은 말이 될 거예요. 요거하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할 때 we fail to acquire the strength to compete. 우리는 실패합니다. fail 투부정사 하는데 실패하다죠. acquire 획득하다 습득하다 하고요. 뭐를요? strength 힘이에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 하는 명사죠. 그럼 compete는 경쟁하다니까 경쟁할 힘을 획득하지 못하게 돼요. 아이고. 경쟁하는데 필요한 힘이니까 경쟁력, 능력 이라고 해도 괜찮겠네. 우리는 능력을 얻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을 얻지 못해. 뭐 하면? 자꾸 지름길,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면 그럼 이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나온 것 같아요. 야, 쉽게 가려고만 하지 마. 란 얘기겠네. We often take the easy route. 우리는 자주 취합니다. 주어 동사까지 붙고 여기가 목적어겠죠? 쉬운 route, 경로 앞에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말 적어놓을까요? 경로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path라고도 하고 pathway라고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쉬운 말로 way가 있죠. 우리는 쉬운 방법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To improve our skills. 이거 하기
위해서네요. improve는 증진시키다 개선하다. 우리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린 쉬운 길로 자꾸 가려고 한대요. 그럼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4번. Many of us never really work. 우리들 다수는 결코 really는 어차피 강조하죠. 진짜로 일하지 않아요. 투부정사하기 위해서네요. 그럼 우리는 쉬운 길만 가려고 해. 자꾸 그 말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다수는 결코 일을 하지 않아. 혹은 work는 여기서 노력하다, 애쓰다 해도 괜찮아요. 애쓰지 않아. 뭐 하기 위해서? mastery, 마스터하다가 마스터죠. 숙달, 숙련 이런 의미죠. 우리는 숙달을, 숙련도를 achieve, 획득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 안 한대요. In the key areas, key는 핵심이고요. 혹은 형용사면 핵심적인이에요. core하고 같은 말이에요. core areas, key areas 똑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영역이란 얘기지. 그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숙련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조차 않아요 라는 말이에요. 앞문장하고 핵심적인이라고 쓴 거고 여기는 core예요. 앞문장하고 이음은 뭔 말이야? 우리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 우리의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자꾸 쉬운 길만 찾아. 우리들은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에 내가 좀 더 숙련도를 높여야지 중요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결코 노력하지도 않아.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말이에요. 3번, 4번은. 그리고 5번. These skills are key tools.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은 주어 동사까지 읽고 끊읍시다. key tool. 방금 봤죠? 핵심적인 도구예요. 대절하는 핵심 도구다. can be useful. 유용할 수 있는 핵심 도구예요. to 누구누구에 혹은 누구누구에게겠네요. 어디에. 그럼 여기에 유용하답니다. 첫 번째 career, 통상 경력이라고 하죠. 우리의 경력이나 health, 건강, prosperity, prosper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thrive랑 같은 말이에요. prosper는. 죄송합니다. 후딱 쓸게요. 번영, 번성, 번창. 근데 우리의 경력이 번창하면 이상해요. 나의 회사 생활이 번창한다 좀 어색하거든요. 그냥 성공 정도의 의미로 의역하셔도 괜찮아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유용할 수 있는 도구래요. 우리의 경력에. 너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 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가 성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도구래요. 뭐가요? 이걸로 하자. 이러한 능력들이요. 그럼 이러한 능력은 뭘까요?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글쓴이의 논지대로. 그쵸. 어려운 길일 거예요. 그러면 앞서 했던 말하고 이어보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한 숙달도가 될 거예요. 혹은 improve our skills.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건 글쓴이가 앞서 말한 지름길 찾기랑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네요. 6번 highly successful athletes. highly는 아까 안 봤군요. 여기서 나오는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봤죠? 이거 넘어갔네요, 제가. highly는 매우예요. 높게가 아니라 매우. 높게라고 해석하실 거면 최소한 고도로라고 해석하세요. 그럼 매우니까. 매우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no win, 이기는 게 아니야. because of, 이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것 때문에네요. better equipment, 장비가 좋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아까 봤죠? 얘는 접속사를 대신한다 그랬죠? 그럼 뒤에 부분을 해석하고 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추정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장비빨로 이기는 게 아니야.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얘네들은 they win, 이겨요. by facing hardship. 아까 본 단어가 마침 나오네요. hardship, 고난, 역경,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함으로써 이기는 거야. 투부정사 앞에서 한번 끊고 투부정사 읽읍시다. to gain strength and skill. gain은 획득하다예요. 뭐를요? 능력과 힘, 나의 강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맞섬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앞뒤 내용을 이어봅시다. 성공한 선수들은 장비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선수들은
이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에 맞서서 능력을 키워서 이긴 거예요. 그럼 얘가 대신하고 있는 접속사는 뭐겠어요? 이게 아니다? 이거다니까. 보시겠죠? 역접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게 세미콜론이에요. 그냥 적당히 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they went through preparation. 그들은 이겨요. through는 by하고 똑같아요. 뭐뭐를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이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기는 비결은 장비도 아니고 역경에 맞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준비예요. It's the mental preparation, winning mindset, strategy, and skill. 그럼 그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준비는 뭐냐? 여기 it은 이 사람들이 하는 준비를 이어받은 거예요. 이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하는 준비란 멘탈, 정신적인 준비, 뭐 정신력이라고 하죠. 이런 걸 준비하고 winning mindset, mindset은 mentality랑 같은 말이에요. 보통 마음가짐이라고 해석하시면 괜찮아요. 승리하는 마음가짐이야.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믿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속 달리는 거지. 그걸 통상 winning mentality 혹은 mindset이라고 해요. 뭐 보통 그 해외 축구 같은 걸 보시는 분이라면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영국 현지에서. 그래서 자주 잘 나가는 팀은 지고 있다가도 역전해서 뒤집어서 이겨요. 그럴 때 선수들이 지고 있어도 주눅 들지 않고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거. 그런 걸 통상 요즘 쓰는 말로 winning mentality라고 합니다. 또 strategy, 전략도 필요할 거예요. and skill, 능력도 필요할 거예요. 내가 이기려면. 그런 준비다예요. That sets them apart. set apart에서 apart는 따로, 분리되어서 란 뜻이에요. 그럼 set apart는 분리시키다예요.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능력들에 대한 준비다. 그럼 이 성공한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시킨다라는 건 차별화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 성공한 이들을 다른 이들과 차별화하는 그런 능력에 대한 준비야. 그리고 다음 문장, strength comes from struggle. 능력은, 강점은 어디에서 온다? struggle. 아마 아실 것 같은 단어예요. 분투, 애쓰다 할 때 투쟁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강점은 분투, 쟁에서 와요. 그럼 투쟁은 쉬워요,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그럼 struggle은 또 뭐랑 같은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했던 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이거냐? 그럼 어려움은 그러니까 분투는 어려움이니까 이건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요. Strength comes from struggle은 얘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것. achieve mastery. 색깔을 이상하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파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뭐 일단 그냥 합시다.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not from 뭐뭐가 아니라예요. taking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path 아까 본 단어네요. 경로죠. 길, 방법이에요. 무엇의 경로? 최소한의 resistance, 저항입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방법이라는 건 저항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저항해요. 그럼 이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맥락상 또 얘는 앞서 말한 뭐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struggle하고 같은 의미가 되면 되겠네요. 혹은 앞서 봤던 challenge나 바로 뒤에 오는 hardship까지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hardship is not just a lesson for the next time in front of us. 그럼 고난과 역경은 not just는 just가 고작 단지 뭐 꼴랑 이런 말이죠. 얘랑 비슷한 단어가 뭐 있게요? 고작 제일 쉬운 거 그냥 쓸게요. 바쁘니까. only랑 같은 거예요. not just는 not only 사형제를 쓸 건데 얘네 넷이 같은 거다라는 걸 인식해 두셔야 돼요. not only, not simply, not merely, not just까지 똑같은 거예요. 고작 이것만은 아니다. 혹은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그 only 자리에도 not just, not simply, not merely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건 단순히 lesson, 교훈이라고 하죠.
교훈이 아니다. For the next time, 다음번에 내가 잘하기 위한 교훈이 아니야. In front of us,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음번 기회를 위한 교훈에 그치는 게 아니야. 그럼 교훈에 그치는 게 아니면 뭔데요? hardship, 고난과 역경은 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네요. We will ever have. 우리가 삶에서 가지게 될 선생님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럼 사실 이 글의 핵심 주제는 1번, 2번, 3번 문장에서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어디 갔니? 밑줄. 밑줄 뺐어? 아, 주제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그냥 쭉 읽고 갑시다. Importance of confronting hardship. 중요성이네요. 뭐의? hardship, 고난을 직면할, 마주하는 것의 중요성. In one's life, one's는 통상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인생에서 고난에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숙제는 질문 2개 했나요? 21, 3. 1월 22일이고 수요일이고 그럼 다음 주까지 숙제는 20일하고 23번 지문 워크북 뒤에 해석 쓰기 꼼꼼하게 해석해 놓으시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음 단어 찾아가지고 정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하네요. A2가 3개 봐야 되죠? 너네가 월요일에 2개 본다 그랬지. 그죠? 그럼 A2 3개 아까 적었는데 어디 갔죠? 어디다 적었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냥 톡방에다가 공지를 하나 올릴게요. 네, 그래서 단어는 A3 2개, A2는 3개 이렇게 외워갖고 옵시다. 고생들 하셨어요.